이게 한두 번 접지르면 대개는 괜찮은데 자주 다치다 보면 결국 연골이나 힘줄 같은 주변 구조물들이 함께 손상을 받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장시간 방치되다 보면 결국 발목 관절염까지 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교수 이동우라고 합니다. 저는 발과 발목을 보고 있습니다. 살면서 가볍게든 심하게든 발목을 접질러 본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오늘은 발목이 삐는 염좌, 그리고 발목 불안정 질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발목 바깥쪽에는 발목을 잡아주는 여러 가지 인대가 있지만 접질렀을 때 제일 먼저 쉽게 다치는 인대는 전거비인대, 종비인대입니다. 발목이 안쪽으로 돌아갈 때 이걸 막아주는 일종의 최전방 1차 방어선 역할을 해줍니다. 이런 인대 손상은 그 정도에 따라서 1, 2, 3도 크게 세 가지로 나누기도 하는데요. 살짝 늘어나면 1도, 부분 파열이면 2도, 완전 파열이면 3도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보통 이런 급성 손상은 부목으로 고정하고 충분히 쉬어주고 약물 치료로도 같이 하면 대개는 좋아집니다. 주사를 맞는 경우도 있고요. 겉으로 봤을 때 많이 붓고 아프다고 하면 보조기나 약물 치료를 좀 더 오래 해야 되겠죠. 그런데 발목을 접지르는 분들 중에 MRI나 초음파 검사를 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 중에서도 인대가 몇 개 끊어졌는지, 몇 프로가 찢어져 있는지를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급성으로 다치신 경우에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전거비 인대나 종비 인대 등 단순 염좌 손상이라면 이런 인대 개수나 다친 그 정도가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대개 보존적인 치료만 해도 잘 아물기 때문인데요. 오히려 그런 인대들보다는 발목 관절에 있는 연골이나 뼈 같은 다른 구조물이 동반돼서 다쳤는지를 평가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발목뼈가 부러지는 골절 중에 대부분은 그 발생하는 기전이 접지르면서 생기는 발목 염좌와 상당 부분 비슷합니다. 따라서 처음에 다치셨을 때, 접질리셨을 때는 이게 이제 부러진 건지 아니면 단순한 인대 염좌 손상인지를 병원에서 정확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이런 일회성 염좌가 제대로 치료되지 않는다면 발목 불안정성 질환으로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발목 불안정 환자분들은 말 그대로 발목에 힘이 없다, 휘청거린다, 불안정하다는 증상을 호소하시고요. 실제로 자주 접지르시기도 하고 만성적으로 발목 여러 부위에 통증을 느끼시기도 하세요. 나는 예전엔 자주 접질렀는데 요새는 안 그래. 그럼 괜찮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발목이 흔들리니까 자기도 모르게 운동을 회피하거나 적응을 해버려서 불안정 증상이 숨겨져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럼 발목 불안정을 치료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당연히 환자분들이 자주 접지르고 아프니까 불편한 것이 그 첫 번째 이유고요. 이게 한두 번 접지르면 대개는 괜찮은데 자주 다치다 보면 결국 연골이나 힘줄 같은 주변 구조물들이 함께 손상을 받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장시간 방치되다 보면 결국 발목 관절염까지 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발목 불안정은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실제로 인대가 약해서 발목 자체가 흔들리는 경우는 우리가 기계적인 불안정이라고 하고요. 인대가 약한 건 아닌데 고유 수용 감각 기능이 떨어져서 자꾸 접지르는 거를 기능적인 불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고유 수용 감각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 간단히 말해서 눈 감고도 우리 몸이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파악하는 거, 그리고 땅 위에서 한 발로 설 때 균형 감각을 잡는 능력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기능적 불안정과 기계적 불안정이 동시에 합쳐져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상당수의 발목 불안정 환자분들에게서 균형 감각 능력을 키우고 발목 주변에 있는 근육 강화 훈련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 몸에는 발목을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있는데요. 크게는 인대랑 힘줄이 있어요. 뼈와 뼈를 연결해주는 것이 인대고, 힘줄은 말 그대로 근육이 연결돼 있어서 힘으로 뼈를 잡아주는 겁니다. 인대는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튼튼하게 해볼 수가 없지만 근육은 우리가 힘을 키우면 발목이 실제로 튼튼해지는 거거든요. 수술을 한다고 해도 회복 재활 운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목은 인대만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주변 근육이 함께 일을 해야 되는 건데
수술해놓고 재활회복이 제대로 안 되면 근육이 더 약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술하고도 인대가 다시 파열돼서 발목이 불안정해질 수 있는 겁니다. 정상인 중에도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MRI를 찍어보면 인대가 안 좋은, 그러니까 인대가 못생겨 보이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럼 이런 분들도 수술을 해야 할까요? 아니죠. 이런 분들은 고유 수용 감각 능력이라든지 발목 주변에 있는 근육 힘이 튼튼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겁니다. 수술을 하게 되면 보통 가장 흔히 하는 수술은 아무래도 자기 조직을 당겨서 꼬매주는 방법인데요. 수술하고도 인대가 다시 늘어나서 재발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발하면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식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체격이 좋은 분들 혹은 전신 관절이 자체적으로 너무 유연한 분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이제 제 엄지손가락이 잘 안 닿는데 이게 이제 닿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처음부터 동종건이나 인공건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발과 발목에 구조적으로 이상이 있는 분들, 예를 들어서 아킬레스 힘줄이 짧거나 뒤꿈치 자체가 안쪽으로 틀어져 있는 분들은 애초에 발을 잘 접지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해결해 드려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 발목 급성 염좌와 만성 불안정 질환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두 가지 모두 초기 진단이 중요하고 특히 관절염 같은 중증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현재 크게 불편하지 않다고 해서 방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따라서 담당 의사와 충분히 상의하시고 재활 회복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서 추적 관찰로 적절한 수술 시기를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이동호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